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거의 한 3주 다 돼가나요? 2주는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연말에 다들 모파민에 중독되셔가지고, 엄청 즐거운데, 무언가 한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막 다들 들떠서 뭔가 지나간 듯한 느낌이신 것 같죠? 사실. 네. 막 우리 컨퍼런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말이죠. 예, 근데 저도 JTBC 이후로 좀 많이 헤매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헤맨다는 게 무슨 뭐 다른 의도가 아니고 이제 그 모파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새해 들어서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또 영상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엊그저께부터 다시 또 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책을 지금 다 보지는 못했고요. 책을 보는데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떤 우리 모빅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빅 이야기. 우리한테 정말 좀 귀한 모빅이죠. 우리 귀한 모빅이 요즘 뭐 열심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모빅이 이렇게 순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어, 아직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또 하락의 시기가 오긴 하겠죠. 우리 일단 흐름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안 그랬으면 비트코인도 뭐 맨날 올라가기만 했겠죠. 뭐 그때 가가지고 저를 비난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우리 모빅은 시간 선호가 길수록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중간에 그 이제 뭐라고 하죠? 털린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그게 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산을 잘 지키실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관련점에 대해서 우리 모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화폐로서의 역할을 제일 크게 했었던 게 바로 모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직도 모팜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갈게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어, 어, 깜짝이야.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화폐의 역할을 제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아주 일반적으로 담당했었던 자산은 바로 금과 은이죠. 예, 금과 은이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그 화폐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제일 어, 안정적이고 꾸준한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우리 그 닉슨 쇼크 이후에 그러니까 근본이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명목화폐가 어떤 자산을 이제 대변하지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폐에 대한 관성이 끝이 유지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 약간 그 부패한 엘리트들의 그 피안머니의 그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좀 이제 보호하고 싶어서 인플레이션 머니보다 이제 디플레이션 머니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금과 은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저 또한 불과 우리 비트코인을 우리 오태민 작가님 통해서 알기 전까지는 금과 은을 통해서 뭐 사실은 적지 않은 수익을 보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이미 다 마음이 다 떠났죠. 마음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머니가 이 금과 은이 굉장히 큰 역할을 그 교환의 매개로서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금과 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지난 과거에 많은 그 전쟁이라든가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금과 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금과 은을 통해서 국가에서 자꾸 그 화폐 발행 주조 차익이죠. 그 세누리지라고 하죠. 그것을 강제로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시도에 막바지에 국민들이 속지 않으면서 이제 전복이 된 거죠. 예.
상전이가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죠.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시중에 금화 하나가 그냥 뭐 10,000원에 유통이 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국가는 그 금화를 그냥 10,000원에만 유통하면 시중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금화가 순도가 99%였던 게 90%로 내려갔는데 10,000원에 유지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는 금 함유량이 거의 없는데도 10,000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화폐를 믿지 않게 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전복이 되는 거죠. 하나의 나라가 이제 뒤집어질 때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과거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은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를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에 뭐 왕권 아니면 귀족 이런 사람들의 그 화폐를 남용하는, 발행을 남용하는 그런 부정 부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꼭 부정 부패만은 아니긴 한데 실상은 아니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예. 인위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자꾸 망가뜨리는 거기도 하니까. 예. 사실 경제는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가 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는 건데, 대부분은 자연치유보다는 어떻게든 막 경제를 살리려고 또 나라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국민들은 또 그걸 원하고.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안에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다라고만 보기에는 또 어렵죠. 예. 어쨌거나 이제 그런 그 가공된 인위적인 노력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화폐의 그런 그 화폐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니까 금과 은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시스템 자체가 자꾸 붕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과거 반복이 됐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이 화폐라는 것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환의 매개체잖아요. 이 교환의 매개체라는 거가 이제 지금은 근본이제가 아니니까, 금은본이제가 아니니까 이제 명목화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왜냐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화폐와 이제 디플레이션 화폐로 나뉘게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 화폐는 당연히 이제 명목 화폐가 되는 거고, 디플레이션 화폐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금과 은이 될 수도 있고, 화폐는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부동산이겠죠. 땅,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한정된 공간에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고, 상가도 좀 제한되어 있고, 빌딩도 좀 제한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성견지명을 통해서 그래도 큰 이득을 보셨겠죠. 지난 과거 동안. 네. 그 공부라는 기준은 막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 기준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경제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깨우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스스로 그 한 만큼 그 이상 어쩌면 큰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들으시면서 아니면 오테보스와 지혜족보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머니와 디플레이션 머니가 이제 지금 구분이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이 한번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비단 뭐 비트코인이나 모빅으로 내 삶의 레벨이 바뀌어서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민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민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 삶의 패턴을 한번 바꾸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예. 뭐 그 패턴이 언제 올지, 그 삶의 변화가 언제 바뀌게 될지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예, 그 시간 선호가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그 가정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대표적으로 그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시간 선호는 무조건 나눠지게 되어 있죠. 예, 뭐 아이들이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나이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간 선호가 모두 다 엇갈리면서 이제 금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교환의 매개인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패턴이 한번 바뀌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될 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이제 많은 이민 수속을 밟겠죠. 예, 많은 이민 수속을 밟을 텐데, 이 사람이 이민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거주죠. 거주. 예, 이민이 결정됐으면 뭐 이미 비자나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살아야 될 그 집이 굉장히 중요한, 예, 이제 그 첫 번째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이 있어요. 그냥 서울의 집이라고 할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5억이라고 할게요. 예. 평균 그 정도 이제 잡으면 되니까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15억짜리 집을 사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정리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부동산 상승기라고 한번 가면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막 몇 달 사이에 부동산 상승기라는 거 사실 무서워요. 예, 그게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매물은 확 사라지고 값은 계속 올라가죠. 뭐 한 달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한 주 기준으로 뭐 몇 천씩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일종의 디플레이션 자산, 아니면 또 그 뭐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위치가 있는데, 이 자산을 미국으로 옮길 때 이 가장이 1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가서 내가 이 주택을 구매하면 되겠구나. 저 주택이 뭐하고 세금 내고 뭐하고 나면 이 주택이 딱 15억짜리네 했는데, 그걸 옮기는 몇 달 사이에, 잠깐 사이에, 한 두세 달 사이에 그 주택이 갑자기 미국에 있는 주택이 17억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급해지겠죠, 사실은. 예. 그러면서 그 잠깐 사이, 이 단기적으로도 이 인플레이션 머니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인플레이션 머니를 우리는 사실 어떤 가치, 이게 교환의 매개로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 기준으로 모든 자산을 사실 판단하려고 하죠. 그 지난 코엑스 컨퍼런스 때 김광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우깡이라는 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00원이었는지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요.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 100원짜리 새우깡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새우깡이 이제 한 얼마 하나요? 한 1,500원 하나요? 그럼 새우깡이 15배 올라간 건가요? 단순하게? 그게 아니죠.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먹는 것들도 꾸준히 이렇게 내려가는데, 화폐의 가치가 이게 단시간에 움직일 때 우리 자산이 그렇게 큰 변동을 입는데, 데미지를 입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전에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로 없었죠. 예,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탈출구가 보이는 거죠. 그게 뭔가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자산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일 것이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모빅이 되겠죠. 예. 10년 전에 작가님께서 비트코인은 지금의 모빅처럼 느껴지실 때에, 그런 화폐 현상일 때 미래에 비트코인 이런 자산이 되겠구나라고 바라보신 거고,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을 쫓아가는 우리 모빅 자체가 앞으로 10년 뒤에 비트코인 이만큼 쫓아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좀 더 도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나갈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디플레이션 머니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고민을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머니에 우리가 기준점을 두고 사실 모빅의 가치를 논한다는 게, 어쩌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논한다는 게 사실은 좀 우습죠. 예, 사실은 좀 우습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또 그런 피한 머니가 교환의 매개체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준이 사실은 필요한 게 또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 스스로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명목화폐와 좀 비교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모비의 가치를 명목화폐하고 비교는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거를 바꾸는 시점은 우리 모빅이 비트코인 앞질러 가면 그때부터는 뭐 조금 피한머니하고 비교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마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예, 설마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삶을 피한머니에다 두지 않는 거죠. 애초에 중점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미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다 경험이 됐죠. 새우깡 기준으로 간단하게 다 증명이 되잖아요. 라면 한 봉지를 가지고도 기준이 증명이 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아빠한테 1,000원을 받으면 라면을 11봉인가 20봉인가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 검은 봉다리에 꽉 차게 들고 와야 돼요, 집에.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들고 오게 되어 있어요. 1,000원짜리 하나 내면.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지금은 1,000원 가지고 라면 한 봉지 반 정도 사나요? 아니 한 봉지 조금 더 사겠죠? 뭐 한 1.2봉지 사나요? 그렇죠? 그만큼 그게 지금 제가 겪어온 지난 과거이니까. 예.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아쉽지만 막 헬조선 외치면서 사실은 좋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헬조선 외치면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악담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인플레이션 머니가 진짜 우리에게 그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겠어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죠? 잠깐 이민 가는 사이 그 몇 개월 사이에도 억 단위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잠깐 사이에 와장창 빠져 이게 꾸준히 빠지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인위적으로 자꾸 나라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 인간 페로몬 효과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쏠리면 같이 쏠리죠. 예, 우리나라만 쏠리겠네요. 미국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그러면 너도 나도 좀 더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주택 버블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쏠림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잠깐의 그런 환해지 문제가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데미지를 너무 크게 얻을 때가 많아요. 예, 종종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도 스스로 경험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요 대목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요즘 모빅이 1모빅이 한 대충 얼마죠? 오늘 한 33만 원 하나요? 네, 그냥 33만 원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33만 원 곱하기 한 5천 모 해봅시다. 네, 33만 원 곱하기 5천 모 하면 지금 16억이에요. 16억 5천만 원 나오네요. 네. 16억 5천만 원이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그냥 아파트는 대부분 그래도 하나 사서 한 가정이 이제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지난 모빅을 들고서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 그죠? 그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빨리 팔아서 집을 사야겠다 이건 버티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이게 막 단순 즐기고만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좀 하셨을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요즘 물건 팔아가지고 이제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집도 사실은 무조건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을 사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도 좋은 거고, 집을 사시는 행위도 비난받을 일은 절대 아니에요. 예. 누구나 사람은 각각의 사정이 다르고, 예. 가정 환경이 누구나 다 틀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갖고 오는 집이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집에 대한 그 주관적인 느낌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공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집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나에 대한 뭐 얘기해서 뭐 누구에게는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내 평생에 드디어 보금자리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들에게는 집 정도 가지고 나는 만족이 안 되는데 나는 다음번에 빌딩을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은 뭐 그닥 좀 더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뭐 사실은 집에는 사실 별로 큰 관심은 저는 이렇게 그런 데는 원래도 이 비트코인 투자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에 금과 은을 투자할 때도 집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분들이 그래도 부동산으로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도 다행인데 막 이렇게 막 차를 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좀 그 마음에 그 좀 상처가 계속해서 좀 평생 좀 남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걱정이 좀 되긴 하죠. 예. 물론 지금 모빅 금액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계속 생각이 날 겁니다. 저도 지금 뭐 2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내가 모빅을 언젠가부터는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모빅을 정말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모빅을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 자체를 이게 뭐 팔면 안 된다 이 개념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2년이나 5년 뒤에 모빅을 팔 때 작가님한테 들었던 그런 많은 과거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저는 조금 싫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시간선을 좀 길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아쉬움을 조금 더 달랠 수 있는 다른 걸 소비하게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겠죠. 2년, 5년 뒤에는 비트코인을 좀 쓰고 모빅은 좀 더 믿을 수 있는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오늘 시세로 대충 5천 모빅. 뭐 가족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세 명에 벌써 한 두 명만 와도 한 6천 모빅 되지 않나요? 제주하고 호주만 왔어도, 그죠? 예. 근데 뭐 4인 가족이 왔었으면 벌써 만 모빅 넘어가니까 갖고 있는 걸 절반만 정리해도 집 한 채 살 수 있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산단 말이죠. 사시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건 사실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사실은 운이 좋아서 탑승했는데 이 자산군 자체가 워낙에 강한 디플레이션 머니다 보니까 여러분을 단시간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집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큰 그 인생에서의 허들을 본인 스스로 이제 극복했다고 가정하시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일부 자산을 정리해서 넘어가시는 거겠죠. 예.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보죠. 과연 그 주택은 그래서 완벽한 디플레이션 자산일까요? 완벽할까요, 과연? 그게? 그냥 가깝게 바로 옆 나라 중국을 한번 보자고요. 유령 도시.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과연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금리, 이런 고금리에서 그런 유령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중국이 공산당이 아니었다면 벌써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뭐 경제 그런 모든 자료가 다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서방에서도 뭐 쉽지 않은 거죠, 이 파악하기가.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 스스로도 이걸 다 차단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방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 체제가, 경제가 쉽게 지금 확 더 꺼질 수 있는 위치를 이미 한참 전에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안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뭐 실업률 뭐 이것만 보더라도 뭐 대학생 취업률이 뭐 20%? 뭐 이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실업률이 80%잖아요.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뭐 그런데도 안 꺼지는 거 보면 뭐 아무튼 그런 걸 보면, 그 다음 또 멀리 한번 가보면 전쟁 나는 국가들이 있죠. 요즘 뭐 이스라엘, 뭐 레바논, 뭐 난리죠. 러우는 벌써 뭐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런데도 한번 보자고요. 그런 거 보면 과연 그 주택이, 부동산이 완벽한 디플레이션 자산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근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디플레이션 자산은 맞지만, 그 공급 자체가 우리 비트모빅처럼 완전히 비탄력적이진 않아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게 되면 좀 더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동산 붐이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또 그 붐이 또 꺼지는 시간이 또 다가오고, 그러면서 이 공급 자체가 완전히 비탄력적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런다는 개념은 뭐냐면 사실은 본인이 그 허들을 넘었다고 하면서 즐기지만, 그 순간은 즐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부터 잠깐 이제 오랜 모빅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저는 솔직하게 제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000모 정리해서 집을 산다 하더라도 몇 달 안 걸려가지고 또 후회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예, 그만큼 모빅이 굉장히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디플레이션 속성을 갖고 있고 무서운 괴물입니다. 아, 진짜 괴물이에요. 예, 나쁘게 표현해서 괴물이 아니고 무서울 정도로 진짜 그런 디플레이션에 엄청난 디플레이션 그, 그 특징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제 화폐니까 이런 그 부동산을 사더라도 단 몇 개월만 지나면 우리 과거에 막 그 한라산 내려왔다가 뭐 얼마 안 되는 돈에 그 500모짜리를 처분한 그 학생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그 허들 자체를 사실은 작가님이 그 던전행을 우리한테 주신 기회가 사실 던전에 들어가신 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만큼 부동산도 디플레이션 자산이긴 하지만 국가적인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그 가치를 많이 잃게 되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갑자기 북한에서 미쳐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로. 아니 뭐 갈 때까지 다가가지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정말 한국에 미사일을 하나 날려 보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전쟁이 사실 날 거라고 보지는 않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지 100% 확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을 난다고 가정하면 사실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울이 갑자기 불바다가 됐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점령을 당하진 않았을지언정 이 가치가 다시 회복되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전운의 위기라는 게 한 번에 지워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치가 굉장히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우리 그 비트모빅보다 아주 뛰어난 디플레이션 자산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까지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또한 지금부터 손실 확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구독자 층도 그렇긴 하지만 제 주변에는 아무래도 제가 유튜버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활동하는 것도 있고 제가 조장 역할을 좀 여러 번 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의도 주세요. 내가 절대로 외부로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시세에도 막 꺼리낌 없이 모빅을 열심히 매수하고 계십니다.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모빅은 빠져들 수밖에 없네요. 저 또한 모빅을 지금은 예전만큼은 한 번에 달려들지 못하지만 왜냐면 어쩔 수 없죠. 내가 모빅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모빅을 안 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는 양이 이제 확연하게 줄어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모빅을 어떻게 좀 더 사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사람 이게 욕심이라고 하면 너무 욕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좋은데 어떡합니까?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지금 사고 싶어지는데 그죠? 그게 진짜 제 마음이거든요. 거짓말은 하기 싫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모빅이 정말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머니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손으로 작가님께서 강제로 밀어주시는 것 자체가 아마 그분들은 5년 뒤에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그게 나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사실은 우리 생태계가 이미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됐기 때문에 그 락업된 160만 원은 사실은 별로 큰 충격은 아닐 거예요. 일시적인 충격은 좀 있을 수 있는데 5년 기다렸던 사람이 거기서 1, 2년 더 못 기다릴까요? 아니면 거기서 다음 반감기 한 번 더 못 기다릴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 또한 그렇게 이미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물론 뭐 제가 뭐 비트코인도 좀 있고 뭐 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어, 너무 어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 시간 소요가 뭐 높을 것이다. 이렇게 뭐 그거는 뭐 시간 집행이 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거 이상으로 정말로 모빅 자체가 너무 귀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모빅을 팔아가지고 이제 막
뭐 여행도 다니고 차도 팔고 이렇게 하시는 거 조금씩 즐기시는 거는 좋습니다. 예. 하실 건 하셔야죠. 하나도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금씩 하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모빅을 과연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인 확장에서도 쓸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완벽하게는 뭐냐면 상속. 예. 비트코인만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모빅도 충분히 상속으로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그 개념을 오늘 다시 한번 그냥 막연하게 책을 읽다가 그냥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미 아이들한테도 모빅을 조금씩 선물로 뭐 아니면 용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줬고 주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모빅은 그 교환 가치가 교환의 매개로서 그 가치가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바꿔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특징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외부 환경,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럼 모빅 가치가 훅 내려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폭등할 것 같은데. 물론 준비가 좀 더 생태계가 약간 더 퍼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빅이 외국으로도 좀 퍼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좀 필요할 거고, 또한 당연히 채굴도 이제 공개화되는 시점도 좀 필요할 거고.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우리나라에 뭐 큰일 일어나겠어요? 미국이 아무리 뭐 내년에 대선 이후에 뭐 준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 자체가 바로 위험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반도 특성상 그리고 지리적 이점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쉽게 녹이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빅 자체는 사실은 그냥 들고만 계시면 뭐 앞으로 모두가 다 젊어지시는 행복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같은 것들, 차 같은 것들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뭐다 특히나 뭐 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가치가 좀 내려가죠. 내 자산은 사라지고 뭐 그다음에 뭐 집 같은 경우에는 가치는 디플레이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또 외부 환경에서 큰 영향을 받죠. 뭐 전쟁이라든가 막 주변국에서 전쟁 나봐요. 바로 옆에서 전쟁 나봐 대만에서 전쟁 한번 나봐봐요. 우리나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있을까요? 우리나라 환율도 한번 출렁일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모빅이 그만큼 굉장한 자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산으로서의 그런 가치도 굉장하겠구나. 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왜 이렇게 자녀들한테 무언가를 많이 물려주시려고 할 때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누구나 세금은 좀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건 사람 본성이니까 아무래도 자녀한테 더 많이 주고 싶잖아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세금을 뭐 5억을 내는 것보다는 세금을 3억만 내고 싶은 거고 뭐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대충 퍼센트로 잡으면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뭐가 있나요? 뭐 부자들은 그림으로 하는 거고 그죠? 뭐 그림만 가지고 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일반 요즘에는 이제 보통 그냥 중산층 되시는 분들도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이 주택을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막 대출을 더 받잖아요. 그죠? 예. 대출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만큼을 가지고 이제 좀 증여되는 금액을 좀 줄이고 그 자기들은 그걸로 이제 받았던 돈은 좀 용돈 삼아 좀 쓰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금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드러나지 않게 자녀들한테 따로 상속을 별도로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보관하기도 힘들고 모빅은 그게 없잖아요. 뭐 너무 좋죠. 예. 그런 오늘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한번 그냥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빅이 뭐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있고 이제 올해도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건데 오늘 방송은 진짜 이제 모파민에서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내 기준대로 이제 조금씩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영상을 조금씩 올려보자 생각하고 지금 찍어 촬영을 했고요. 이제 대장님 영상도 작가님 영상도 이제 꾸준히 또 올라오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제 영상이 가뭄이 단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같이 느껴지신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인사가 늦었습니다. 인사가 늦었는데 저도 연휴 동안에는 좀 쉬었거든요. 쉬면서 아이들하고 좀 시간도 좀 보내고 1월 1일에는 난타 공연도 좀 보고 왔어요. 난타 공연 보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둘째는 난타 공연 보면서 앞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몸을 막 흔들더라고요. 근데 아직 키가 작아가지고 앉아서 흔드나 서서 흔드나 머리 높이는 비슷한가 봐요. 뒷사람이 뭐 불편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즐거운 시간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새해 인사도 좀 늦었고요. 여러분들 일단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큰 복 받으세요. 정말로 더 큰 복 충분히 저는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도취되지는 마세요. 부탁드리는 거야. 그 성공에 자아도취되는 것만큼 진짜 위험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들 이미 많은 부자, 우리 모빅 생태계 안에 부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진짜 웬만한 분들이 다 지금 굉장한 부자가 되셨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럴 때예요, 정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겸손한 마음 유지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훨씬 더 큰 또 결과가 다가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좀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모두가 다 그러시라는 건 아닙니다. 즐길 수 있는 거 조금씩 또 즐기시면서 하셔야죠. 아무튼 그래도 복은 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또 24년도 한 해도 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새해 감사합니다.